국립중앙박물관장 백이동, 문화재청장 정재숙이 함께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백이동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년간 지정된 국보와 보물 83건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한 점 한 점 모두 소중한 보물 가운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작품은 삼국시대 백제에서 제작된 2점의 사리기입니다. 한 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국보 3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이고, 다른 한 점은 보물 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흥구입니다. 이들 사리기의 가치와 의미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저 옆에 사리기가 있습니다. 이 사리기는 2007년 부여에 있는 왕흥사지 목탑 자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왕흥사지는 여러분들이 부여 가시면 부소산성이 있지요. 부소산성 건너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왕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왕흥사는 백제 그 창왕, 아마 여러분들은 창왕의 이름을 능산리의 능사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사에 가시면 사리 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창왕, 위덕왕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만든 절이 왕흥사입니다. 이 왕흥사는 577년에 세워진 절로 그 577년이라는 연대 자체가 여기 보이는 이 사리기 속에서 발견된 명문에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흥사라는 절은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6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기 자체가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리기는 지금 현재 청동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게 있는데, 요 세 가지 그 사리기의 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입니다. 그래서 국보로 승격된 것입니다. 제 옆에 저쪽에 있는 사리장구가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 아래 사리궁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639년이라는 제작 연대가 적힌 금제 사리 봉영기와 함께 금제 사리 외호, 그리고 금제 사리 내호, 그리고 각종 구슬 공양품을 담은 6점의 청동합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사리기 자체는 사실은 이게 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절이 있다면 탑이 있고 탑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여러 겹의 그 포장을 해서 봉안하는 것이고, 그 봉안품 자체도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서 세 가지로 있습니다만, 요 작은 게 요 은제합에 들어가고, 은제합이 여기 들어가고, 또 요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물건이, 또 작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금제호, 저 속에 이제 사리가 들어 있었는데,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절을 만들 때 온갖 정신의 상징으로서 이게 탑 속에 봉안하고, 미륵사 사리 봉안기는 그 봉영기에 의하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 백제의 번영을, 미래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륵사는 원래 신라에서 온 선화공주께서 만드신 거로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봉영기에 금제 봉영기입니다.
거기서 씌어진 글에 의하면 백제의 그 큰 높은 벼슬인 좌평 사택 적덕비의 딸이 왕후가 되어서 재물을 희사해서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 자체가 백제의 그 발전의 기원으로서 세워졌다는 내용과 백제의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절로 창건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왕흥사 사리기 속에서는 사실은 그 속에 액체가 좀 들어 있었는데 사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익산 미륵사지요 사리봉연기 사리기 속에는 사리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미륵사탑은 지난 한 20년 동안 그걸 수리를 해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 복원할 때 그 사리기는 그 탑 속의 원래 위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마 사리기, 왕흥사지 사리기나 미륵사지 사리기나 백제에서는 그 왕실의 번영, 그렇게 하고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그 신앙심의 발로로서 이렇게 그 탑에 봉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국가의 안정,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날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백제의 숨결이 담긴 사리기 2점을 감상하셨습니다. 정재숙 청장님, 이제 청장님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보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장 정재숙입니다. 백이동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국보와 보물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께 눈을 한 1분 정도만 감고 계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난 8개월 동안 어려웠던 그런 일상에서 순간 이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 여기는 어딘가요? 대자연이 펼쳐지는 그러한 산수화의 풍경화의 세계입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다시 보시기 어려운 그러한 전시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작품은 조선 후기 우리 회화사에 빛나는 그런 명작 두 점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촉잔도고는 현재 심사정의 작품이고요. 저 건너편은 그의 제자인 이인문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장안성에서 사천으로 가는 그 험난한 길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심사정은 중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조부, 할아버지 때에 여러 가지 나쁜 일에 연루돼서 유배를 살고 또 역적으로 몰리는 그런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대부로 나가는 그러한 과거 시험을 다 포기하고 문인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이 여기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의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풍경 속에 자신의 굴곡 많았던 인생살이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심사정의 그림을 보면서 어머, 어쩜 나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뾰족뾰족한 바위라든가 들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한 준법들을 준법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도끼로 팍팍 친 느낌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이 산은 참 뾰족하게 했다. 이 바위는 금세 살이 뵐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촉잔도고는 그의 말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시작 부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걸어가시면서 내 인생의 굴곡은 어땠나, 우리 지금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준 이런 수많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응, 그것이 바로 이 촉잔도건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사정이 느낀 그러한 평온한 마음을 우리도 한번 느끼실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이 올까를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진정으로 남을 건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촉잔도건이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진리라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먼저 와 하고 놀라실 것 같아요. 방 벽을 두르고 있는 그림 때문인데요. 바로 이인문의 강산무진도입니다. 46억 화소로 스캔한 이 그림을 보셔도 그 섬세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여러 번 감탄하실 것 같습니다. 8m 56cm에 이르는 이 파노라마 산수화는 18세기 후반 바로 실력 있는 궁중화원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인문의 그림입니다. 이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원 김홍도와 동갑내기 친구자 동료였고요.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려서 당시 최고 수준의 기량을 발휘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이인문의 호는 고송 유수관 도인입니다. 오래된 늙은 소나무와 흐르는 물, 이를 좋아하는 자신을 도인이라고 표현했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소나무가 100그루가 넘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사람들 수도 300여 명이 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비교적 평화롭고 좋은 풍경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평평한 들이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강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이런 풍광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태평성세, 이상향을 그런 그렸던 이런 이인문의 마음이 아마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험준한 세상일지라도 이렇게 평온한 유토피아를 언젠가는 만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인문의 그러한 그림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이 선택한 보물 중의 보물을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시는 9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일생일대 명품전 꼭 보러 오세요.